참된 자는 성공하리라. 공심 있는 자는 대중이 도우리라. 예, 함께 오늘 공부할 본문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8장 봉독하시겠습니다. 8.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걸들이 권모 술수로 인심을 자기의 욕망을 채워왔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을 따라 그 모략 그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으리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가 가족주의가 인심을 지배해 왔으나 앞으로는 천하 일가에 돈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네, 오늘 북극 한파, 강력 한파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대면 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하고 귀한 도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개그맨 박명수 씨 아시죠? 예. 개그맨 박명수 씨가 했던 말들이 박명수 어록으로 재탄생을 해서 세간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옛 속담들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속담들이 180도 변형이 되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3번 참으면 호구 된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해라. 예. 네티즌들은 그 당시에 박명수 씨의 이런 거침없는 표현에 솔직해서 속이 시원하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말들은 지금의 현실은 착하게만 살아서는 손해를 보는 세상이다 라는 내용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63%의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착하면 손해를 본다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우리 도반님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네요. 예, 그렇지만 정산종사님께서는 아까 함께 봉독한 도움편 8장에 돌아오는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의 세상 운수가 이렇게 돌아갈 것을 예견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욕심에 끌려서 거짓되게 살고 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인심은 박명수 어록 같은 이러한 말들에 대중이 크게 호응을 하고
또 국민의 절반이 넘는 수가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이 참되고 공심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상이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세상이 돌아오기에는 아직 멀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돌아오는 세상은 차차 되어지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참되게 살아가고 또 공심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 도바님들 한국 경기 보시면서 응원들 많이 하셨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16강에서 막을 내려서 무척 아쉬웠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제가 그 해설가들이 2002년 월드컵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4강 신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매스컴에서는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를 클로즈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연스럽게 히딩크의 조국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조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좀 찾아봤었는데, 그 네덜란드의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아예 공직자가 될 수 없는 사회 제도를 정착시켜 왔었습니다. 그 나라 공직자의 세계는 마치 맑게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93년부터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었고, 또 2000년도부터는 청문회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투명한 사람을 뽑으려는 그런 노력이 되고 있었고, 또 2016년에는 김영란법을 시행해서 참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체감하기에 그리 썩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참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리라 믿어 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참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실다운 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안으로 거짓이 없다, 안으로 참답다라는 것은 무기심, 무기인, 무기천,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리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 실다운 것은 언행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대산종사님은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도 속이게 되는 그러한 도미노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끔, 그리고 정말 자주 까먹곤 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무엇이 양심인지, 또 양심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를 외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태어난 지 10개월 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글보다는 어떤 도형을 잘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동그라미와 세모 그리고 네모가 등장하는 두 개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영상은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세모가 나타나더니 밑에서 동그라미를 열심히 밀어 올려줘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는 그 산을 잘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동그라미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이번에는 네모가 나타났어요. 네모가 나타나서 위에서 그 동그라미를 밀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그라미는 그 산을 오르지 못하죠.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이들에게 이 두 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잠시 후에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세모와 네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세모를 택했겠습니다. 네. 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네. 아이들은 100% 세모를 집었습니다. 혹시 연구진들이 혹시 몰라서 도형의 모양과 색깔을 달리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처럼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착하다, 나쁘다 하는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네모보다는 착한 세모를 선택해서 집어내는 아이들의 심성. 우리 안에는 모두 이러한 참된 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그 성장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점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참된 심성을 잃어가고 또 때로는 양심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갖고 있던 본래 상태를 되찾아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 자성 자리를 회복해 나가고 그 자성 자리 그대로를 발현시켜서 참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심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편벽되지 않는 마음으로 나 개인이나 내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인류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중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잘 쓰면 나 자신도 대중의 위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퀴즈 하나 낼까요? 2016년 5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저기 나왔네요. 네,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죠. 우리 강남 도반님들 다들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그때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대원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날 제가 저희 간호학과 여학생들을 인솔하고 새벽 일찍 그 선발대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마치고 또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교도님들보다는 늦게 후발대로
익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도착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익산 톨게이트를 막 들어서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감님이셨던 보산 나상호 교정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잘 오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학생 중에 혹시 시외로 가야 하는 학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량이 도착할 무렵이면 이 시외 막차가 끊길 시간이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차로 데려다 주고 오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학생들을 학교에까지만 잘 도착하게 하면 저의 임무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예, 교감님도 힘드실 텐데 그냥 쉬시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감님께서 여학생들인데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지 하시면서 시외로 가야 할 학생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역시 젊은 학생들은 우리의 사고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왕 막차가 끊겼으니 집에 전화를 하고 친구들과 밤새워 놀다가 내일 수업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상황에 제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 학생들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학생들에게 또 안전하게 놀도록 당부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모든 정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사님은 어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자식을 키워봐서 그럴까?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봤잖아요. 아니었어요. 자식을 키워본다고 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님도 그날 무척 피곤하셨을 텐데 당신의 가족도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날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출가단에서 이 100주년 기념대회에 대해서 다녀온 감상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감님이 이런 감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현장에 그 2층 한가운데 자리가 공석으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기억들 하시나요? 예.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 학교 교도들을 저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해야 되나? 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그날 저희 대학교 그 교수님들이나 그 행정 직원 교도님들은 총부에 가까이 살은 죄로 좌석이 제일 가장 자리에 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감님은 총인솔자로서 아마 애가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민 끝에 결국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교도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자리를 임의로 옮기게 되면 전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 교도님들만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10번, 100번이라도 옮겼겠죠. 그렇지만 교단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취사하셨던 그 보사님의 공심에 또 한 번 저는 큰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공심에는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이 있다. 부분 공심이란 자기가 맡은 사회 단체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아끼는 공익심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전체 공심이란 세계나 교단 전체를 위해서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익심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심을 발할 때에는 부분 공심도 좋지만 전체 공심을 발휘하는 데에 우리가 공을 더욱더 들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 도반님들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되고 어떠한 공심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정산종사님께서는 부처님도 원근과 친소는 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때는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공적인 돈이나 공금이라고 하죠. 공금, 그리고 공적인 물건, 공물을 쓰고 또 공적인 일, 공사를 할 때에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는 공심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열반하고 안 계신 양산 김중묵 선지님이 익산교당 교무로 재직하실 때 익산 시내 공무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교당에서 합숙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무원 그 임원들이 쌀과 부식을 가져와서 노력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그때 훈련 교관이었던 이립교당 교도회장이 남은 쌀을 그대로 교당에 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사님께서 이 쌀은 국가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서 먹는다면 국가의 빚이 되고 만다. 아무리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국가의 것이니 국가를 위해 써야 한다라고 끝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교도회장이 오히려 양사님에게 사정을 했어요. 어차피 남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줘야 되고 또 한 가마니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니 절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으로 아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양사님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기관들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따내서 그 사업비로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당도 제가 알기에는 지역사회 교화의 일환으로 꿈밭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면서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양사님처럼 돈이 남았다고 해서 국가에 돌려준다고 하면 주위로부터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무수한 고민과 또 공을 들여서 어렵게 따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남김없이 다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다 쓰긴 쓰되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공금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위한 대중의 돈이므로 개인의 돈을 범용한 것보다 그 죄가 훨씬 중하나니 공금 쓰기를 무서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산종사님의 말씀과 또 이 김중묵 선지님처럼 공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국가의 빚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돈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낸 결과이지만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공적으로 쓸 수 있게끔 허락받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정당한 곳에 사심없이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국가 돈이 어처구니 없는 곳에 쓰여지는 웃지 못할 그러한 기사를 접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결과이고 또 친불친에 끌려서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금으로 산 물건, 그리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 곡물도 마찬가지죠. 작게는 컵 하나, A4 용지 한 장도 내 돈이 아닌 돈으로 공금으로 산 물건들이라면 그것을 내 것처럼 잘 간수하고 또 대중의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것보다 더 아끼면서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것 아니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물자가 풍부해서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세상이라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곡물을 구입하기 전에는 판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물건을 들여옴으로써 저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대중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충분한 조사와 그리고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물건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더욱더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중이 함께 하는 일, 즉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합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산 이병은 선지님이라고 이분도 열반하신 분인데요. 이 어른이 삼동원 원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삼동원에 함께 살았던 구성원들에게는 한 가지씩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식당의 꼬마 조진신이라는 사람이 전기불을 아끼는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얼마 이상이 초과될 때는 이 꼬마 진신이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단의 성정철 원로님과 형산 김홍철 두 원로님이 이 삼동원에 오셨다가 아침에 통근 열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 6시경에 조반을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꼬마 조진신이 나오더니 전등을 탁 꺼버리는 거예요. 네. 식당이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겠죠. 그때 이 병은 삼동원 원장님이 허허 웃으면서 선생님들 저 녀석이 주인 노릇한다고 저러는 것이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리창에 커튼을 활짝 걷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칫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소임만을 고집하는 버릇없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 어린아이의 주인 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어린아이의 행동이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마음에 합해주는 이병은 선지님의 마음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교당의 주인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당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답이 안 나오네요. 우리 교당의 주인은 저입니까? 네, 우리 교당의 주인은 저도 될 수 있죠. 우리 교당의 주인은 바로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모두가 주인인 이 교당에서 우리는 각자가 위치한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 추진했던 1인 1역이라든지 그리고 교화단별로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는 것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도반님들이 하고 계시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 교당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다 보면 이 꼬마 진신이처럼 어른을 몰라보고 자기의 작은 소임만을 고집하는 버릇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반의 행동이 비록 서툴고 또 그래서 마음에 전부 들지는 않더라도 그 도반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 또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격려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합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당이 지향하는 교화 방안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나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당 교화가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좀 힘들더라도 대안을 모색해 가면서 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릴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대산종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는 성공하리라. 공심 있는 자는 대중이 도우리라. 우리 도반님들 모두가 이 정당한 일을 참되고 공심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귀한 분들로 대접을 받으시고 또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